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 노인이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데요. 큰아들에게는 땅 문서와 금은 보화를 모두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큰아들 집은 폐가가 되었고 막내 아들 집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이 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시대 한양 성저심리 마을에 박씨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운 그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비단 장사로 꽤 재산을 모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장사를 접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어느 봄날 박씨 노인은 두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아 언제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오늘 너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누려 한다. 큰아들 내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실 큰며느리 조 씨는 시어머니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빈약한 집, 해진 옷, 텅 빈 부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의심했죠. 정말 다 없어진 걸까? 필시 어디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반면 막내 아들 내외는 담담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이씨는 그저 시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박씨 노인이 방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펼쳐보니 땅 문서 5장, 그리고 은자 20냥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예, 어머니, 너는 장남이니 집안을 이어야 한다. 이 땅 문서와 은자를 모두 내게 준다. 큰아들 내외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땅 문서 5장이면 적어도 100냥은 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너는 나를 모셔라. 내가 내 유산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며느리 조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현명하시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막내 아들은 당황했지만 막내 며느리 이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모시는 게 도리지요. 박씨 노인은 막내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실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죠. 그래, 이 아이는 진짜구나. 유산 분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박씨 노인의 낡은 집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막내 며느리 이씨가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지붕이 왜 이래요? 방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든 사람이 사는 집이 다 그렇지. 안 됩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막내 며느리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 지붕을 고쳐야 해요. 하지만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내가 품을 더 팔게요. 어머님이 병나시면 어떡해요? 막내 며느리는 사흘 동안 남의 집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밤늦도록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기와를 샀고 동네 목수를 설득해 품삯을 나눠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씨 노인의 집 지붕이 말끔하게 고쳐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비가 와도 괜찮으실 거예요. 박씨 노인은 땀 흘리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당연한 일한 건데요.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며느리 조씨가 마을 아낙네 둘을 데리고 박씨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붕을 고쳐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뭐라고? 아이고,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하네요. 동네 아낙네들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기와까지 새로 올리셨다면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박씨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큰 며느리는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씨 노인은 낡은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큰집 조씨 마이너스 거짓된 효를 말하는 자, 공을 가로채는 자. 며칠 후 박씨 노인은 장터에서 목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박씨 댁 며느님, 참 훌륭하십니다. 사흘 밤낮 품 팔아서 번 돈으로 기와를 사셨더라고요. 어느 며느리 말인가? 막내 며느님이지요. 큰댁 며느님이 효부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씨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보이는구나. 막내 며느리가 박씨 노인을 모신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씨 노인이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장터 가거든 배추 20포기를 사와라. 배추요? 그런데 어머님, 지금은 배추가 한창이라 값이 쌀 텐데요. 그래서 사라는 거다. 하지만 20포기나 사면 다 못 먹을 텐데. 내 말대로 해봐라. 막내 며느리는 의아했지만 시어머니 말씀대로 배추 20포기를 샀습니다. 한 포기에 다푼씩 총 100푼을 썼죠. 이제 이걸 다 말려라. 햇볕에 바짝 말리는 거다. 네. 묻지 말고 해봐라. 막내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배추를 말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배추 농사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냉해로 배추가 다 얼어버린 것이죠. 장터에 배추가 동났습니다. 배추값이 한 포기에 20푼까지 치솟았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말린 배추를 장에 내다 팔아라. 막내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푼에 산 배추를 20푼에 팔 수 있다니. 장터에서 말린 배추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거 귀한데 어디서 구했소? 얼마든지 줄 테니 더 없소? 100푼을 투자해서 400푼을 벌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흥분해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박씨 노인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야, 장사는 흐름을 읽는 게다. 물건이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팔아라. 세상은 모두 계절을 따라 움직인다. 여름에는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는 봄을 준비해라. 네, 어머님. 한 가지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늘 생각해라. 겨울에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따뜻한 옷, 목화솜. 그렇지. 이번에는 무명을 좀 사두어라. 지금은 한여름이니 값이 쌀 게다. 막내 며느리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의 이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큰아들 내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땅 문서를 받았을 때 큰며느리 조 씨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자예요. 이 땅을 팔면 적어도 200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함부로 팔 수는 없지 않겠소? 뭘요? 어차피 우리 거 된 건데. 하나 팔아서 장사나 해보죠. 큰며느리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땅 문서 중 가장 작은 것을 팔아 30냥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단옷을 사고 은비녀를 사고 집안 살림을 새 것으로 바꿨죠. 석 달 만에 30냥이 바닥났습니다. 여보, 돈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요. 하나 더 팔까요? 그래도 땅을 너무 쉽게 파는 건 괜찮아요. 우리한테 아직 4개나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논을 팔았습니다. 50냥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 중개인이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가 귀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박 서쪽 땅 아시죠? 거기 곧 큰 다리가 들어선답니다. 관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확실해요. 지금 그 땅을 사두면 1년 안에 값이 10배는 뛸 겁니다. 큰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다만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큰아들은 망설였지만 큰며느리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여보, 이건 기회예요. 한 번만 믿어봐요. 10배면 500냥이에요. 결국 그들은 남은 땅 중 가장 좋은 논 2개를 팔아 100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성박 황무지를 샀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다리는 놓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놓이는 거예요? 분명히 오래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중개인에게 따지러 갔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리 건설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사기였던 것이죠. 큰아들 내외는 좋은 논 2개를 팔고 쓸모없는 황무지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큰며느리는 남은 땅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딱 한 장만 남았습니다. 같은 시기 막내 며느리는 박씨 노인의 가르침을 받으며 장사를 키워나갔습니다. 배추에 이어 무명으로 돈을 벌었고 다음에는 목화솜, 그 다음에는 곡식을 거래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쌀을 좀 사뒀는데 언제 팔까요? 올해 농사가 어떻더냐? 작년보다 좋다고 하던데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라. 다음 달쯤 되면 흉년 소문이 돌 게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지켜보니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햇볕을 못 본 벼는 알이 차지 않는 법이지. 농부들은 아직 모르지만 타작해보면 알게 될 게다. 과연 박씨 노인의 예측대로였습니다. 한 달 후 쌀 수확량이 작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쌀값이 급등했고 막내 며느리는 또 한 번 큰 돈을 벌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막내 며느리는 작은 전포를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명과 비단을 전문으로 파는 가게를 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장사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다. 믿음을 파는 거다. 믿음이요? 손님이 내게서 물건을 사는 이유는 값이 싸서가 아니다. 내가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 번 속이면 100번의 진실도 소용없다. 막내 며느리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전포를 운영하면서 그녀는 절대 물건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불량품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손님이 잘못 계산해도 정확하게 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시댁 전포는 정직해.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어. 손님이 늘었고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전포가 2개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전포가 5개가 되었고 막내 며느리는 한양에서 알아주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조씨는 장터에서 막내집 상단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시댁 전포가 또 하나 늘었대요. 벌써 5개째라면서요? 대단하네요. 박씨 노인이 며느리한테 장사 비법을 다 알려줬다던데요. 큰 며느리는 이를 갈았습니다. 왜 어머님은 나한테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지? 땅 문서만 주시고. 사실 땅 문서는 지금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땅도 조만간 팔아야 할 처지였죠. 큰아들이 품팔이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불공평해요. 어머님이 막내한테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오? 막내 며느리는 장사 비법까지 배워서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땅 문서만 받고 망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쓴 거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장남인데. 큰며느리의 마음속에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네 상단. 원래 우리 것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할 사람은 나였어. 장남 며느리인 내가. 큰며느리는 막내집 전포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끝에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내네 상단을 무너뜨리면 어머님이 우리한테 돌아오실 거예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요? 들어봐요. 막내 며느리가 불량품을 판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상인은 신용이 생명이잖아요.
신용이 무너지면 상단도 무너져요. 그건 너무 나쁜 짓 아니요? 나쁜 건 어머님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걸 되찾는 것뿐이에요. 큰며느리는 먼저 헌무명을 장터에서 몇 필 샀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불량품이었죠. 어느 밤 그녀는 막내집 전포에 몰래 들어가 멀쩡한 무명과 불량품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구멍난 무명을 들고 와서 항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시댁 전포가 이럴 줄 몰랐어요.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직접 검수한 건데. 직접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렸잖아요. 막내 며느리는 즉시 환불해주고 사과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이 시댁 전포가 불량품을 팔기 시작했대. 장사가 커지니까 욕심이 생긴 거 아니야? 하지만 큰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는 더 대담한 짓을 벌였습니다. 전포의 뒷문이 헐거운 것을 알아낸 그녀는 밤중에 침입해 거래 장부를 훔쳤습니다. 장부 중 일부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내역이 적힌 부분이었죠. 며칠 후 거래처 주인들이 찾아와 따졌습니다. 저번에 주문한 비단 30필은 어찌 된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보름 전에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장부를 확인해 보세요. 막내 며느리가 장부를 펼쳐보니 그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기록했는데. 이거 장난하십니까? 이래서 어떻게 장사를 해요? 우리는 다른 곳과 거래하겠습니다. 하나둘 거래처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밤새 장부를 뒤졌지만 찢어진 페이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며느리는 관아에 찾아갔습니다. 아전날이 고발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 동서가 불량품을 팔고 장세도 제대로 안 낸다고 합니다. 정직한 상인들만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전은 막내집 전포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불량품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었고 장부도 일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댁 주인, 관하로 출두하시오. 막내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포 문을 닫아야 했고 남은 거래처마저 떠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막내집 상단은 풍비박산났습니다. 박씨 노인은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안다. 내가 다 안다. 네. 며느리야,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잘 들어라. 세상에는 내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너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모르겠어요.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하지만 때로는 도와줘야 한다. 박씨 노인은 그날 밤 낡은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막내 며느리의 모든 거래 내역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박씨 노인은 장사를 할 때 항상 두 벌의 장부를 작성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는 전포에 두고 하나는 집에 숨겨두어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다. 또한 노인은 전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밤마다 누가 드나드는지 좀 지켜봐 주시겠소? 노점상은 큰며느리가 밤에 몰래 전포에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씨 노인은 심지어 전포 뒷문에 몰래 재를 뿌려두었습니다. 침입자의 발자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사흘 후 박씨 노인이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제 며느리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박씨 노인은 복사본 장부, 노점상의 증언, 발자국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아전이 조사한 결과 모든 증거가 큰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큰며느리 조씨를 체포하라.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댁 며느리가 동서를 모함했다니.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했어. 큰며느리는 박씨 노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박씨 노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재산만 원했느냐? 내가 너에게 장사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를 아느냐? 가르쳐줬어도 너는 못 배웠을 게다. 내 마음속에는 욕심만 있고 배움이 없었으니까.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는 내 동서에게 빌어라. 나는 내게 기회를 줬다. 땅 문서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 보려 했지. 하지만 너는 전부 탕진했고 심지어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 했다. 큰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큰아들, 너는 착하지만 약하다. 아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박씨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다. 내가 가르친 것 중 하나가 가족은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지. 그녀는 막내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며느리야, 내 형님을 용서하겠느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누는 만큼 돌아온다고. 그녀는 큰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박씨 노인은 다시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나눠준 지 3년이 지났다. 네, 어머니. 큰아들,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땅 문서와 은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너한테 남은 게 무엇이냐?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내야, 너는 무엇을 받았느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너한테 있는 게 무엇이냐? 막내 아들이 대답하기 전에 박씨 노인이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점포 5개, 거래처 수십 곳, 그리고 노인은 막내 며느리를 가리켰습니다. 장사를 아는 며느리가 있다. 박씨 노인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똑같았다. 기회였다. 하지만 너희는 다르게 썼지. 어머니, 큰아들아, 재산은 도구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다. 너는 그 도구로 욕심을 채우려 했고 결국 잃었다. 노인은 막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막내야, 너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너희 부부는 배우려 했다. 그래서 얻었다. 박씨 노인은 품에서 마지막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유산을 주마. 보자기를 펼치자 또 다른 땅 문서 3장과 은자 100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막내 며느리에게 준다.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또 막내에게만? 아니다. 이건 너희 두 집안 모두를 위한 것이다. 박씨 노인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이 돈과 땅으로 상단을 더 키워라. 하지만 혼자 하지 말아라. 네, 내 형님을 데려가거라. 장사를 가르쳐주고 함께 일하게 하여라. 막내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해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말씀처럼 가족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박씨 노인은 모두를 모아놓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과 땅? 아니다. 진짜 유산은 3가지다. 노인은 손가락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장사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것이 진짜 재산이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길은 평생 쓸 수 있다. 둘째,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갈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막내 며느리가 성공한 이유는 신용을 쌓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믿어줬기 때문이다. 셋째, 나눔이다.
욕심만 부리면 결국 잃게 된다. 하지만 나누면 더 많이 돌아온다. 막내 며느리가 형님을 용서하고 함께 가려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이다. 박씨 노인은 모든 이에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쉽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 나는 3년 동안 너희를 시험했다. 누가 진짜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았다. 그리고 이제 안다. 진짜 후계자는 혈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날 밤 박씨 노인은 3년간 써왔던 모든 장부를 마당에서 태웠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막내집 상단은 한양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전포가 20곳이 넘었고 지방까지 거래처가 뻗어나갔죠. 놀라운 것은 큰며느리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옆에서 장사를 익혔고 10년 후에는 상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형님, 이번 거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격은 좋은데 상대 신용이 좀 불확실해요.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형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두 며느리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박씨 노인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가끔 상단을 찾아가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어머님, 오늘은 무슨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가르침은 무슨? 너희가 이제 나보다 낫다. 내가 배울 차례지. 막내 며느리는 박씨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매년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며느리야, 왜 그렇게 많이 나눠주느냐?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누는 만큼 돌아온다고요. 그래, 네가 제대로 배웠구나. 어느 가을날 박씨 노인은 두 며느리를 불러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물어보마. 3년 전 내가 나눠준 유산이 뭐였느냐? 큰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욕심을 배웠습니다. 욕심이 어떻게 사람을 망치는지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나눔을 배웠어요. 박씨 노인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잘 배웠다. 이제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어머님, 겁내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가는 길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 없다. 너희 같은 며느리들을 두었으니. 박씨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씨 어르신은 진짜 현명하셨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셨어. 맞아. 땅이 아니라 길을 물려주셨지. 저 두 며느리를 봐.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박씨 노인의 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땅을 갖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졌다. 하지만 결국 막내 며느리가 세상을 얻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가?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돈과 땅은 쓰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배움과 사람과 나눔은 평생 남습니다. 박씨 노인이 막내 며느리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 사람을 대하는 마음, 나누는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받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